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최근 서산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까지 충남에서 환경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경우 지역을 넘어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충남도 내 15개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린 날 도내 15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7만 2천여 톤으로 전국 1위 수준. 지자체장들은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과 석유화학단지 등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15개 지역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진시, 서산시를 비롯해서 지금 대기오염 물질이 심각한데요.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선 긴급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시 위치 정보에 기반해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는 충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긴급 문자를 확대해서 발생하고 싶지만 승인권이 또 도에 있다 보니까 판단을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재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승인권을 좀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밖에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태안 경렬별도 국가메릭과 서산 민항 비행장 조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 보령간 연륙교 명칭을 정한 후 태안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정한 태안 보령간 연륙교 명칭은 원산 안면대교. 그동안 보령시는 원산대교, 태안군은 솔빛대교를 주장해왔습니다. 보령시는 원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만큼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태안군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명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적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의견입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태안 지역사회는 집단 반발에 나선 모습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태안군과 보령시와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명 재심의는 규정에 없고 충남에서 과거 열린 적도 없는 절차이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원산 안면대교로 명칭이 굳어지면 도청 항의 방문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일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다시 재심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주민들은 이 다리를 막아버리자. 우리는 다리가 없어도 그간에 잘 살고 잘 지냈으니까 우리는 다리로 인해서 서로 지역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명칭을 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지사와 양지역 시장군수 간 만남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영농철인 요즘이 농가에선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비상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 음암면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서산발전협의회 소속 기관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지에 달린 과실을 솎아내며 뜨거운 땡볕 아래 구슬땀을 흘립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가위로 잘라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잠깐 했는데도 햇빛도 세고 이게 잔동작인데도 되게 하다 보니까 어깨도 결리고 많이 아픈데 이렇게 나와서 도와드릴 수라도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은 도움이지만 이걸로 인해 농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건강 문제로 일이 막막했던 농가에선 도움의 손길 덕분에 모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1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황명옥 씨는 농촌엔 일할 사람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루 일당 12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희도 보통 한 80, 70, 80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노령화가 돼가지고 제일 어렵지. 농산물 값은 계속 제자리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시골에 일할 사람도 없고. 실제로 최근 10년간 농업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충남의 전업 농가 수는 2007년 16만 1천여 가구에서 2016년 12만 8천여 가구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의 나이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3.7%에서 43.7%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열악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창구도 만들었고 전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마음 써주는 만큼 우리 농민들도 금년도 농사 잘 지으셔가지고요. 가을에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귀농인을 유치하고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는 등 농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팜이나 드론을 활용한 재배 방식 등 사람의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농법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대학교에는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 항해사도 드물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인식을 깨고 서해 바다를 지키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안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빛깔의 서해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로지르며 시원하게 달립니다. 서해 바다의 안전과 해난 사고 예방을 책임지는 태안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입니다. 지난해 8월 첫 항해를 시작한 105톤급 선박 태안격비호의 담당자는 23살 문우정 1등 항해사입니다. 국내 최연소 1등 항해사이자 태안이 고향인 문 씨는 직접 선박을 운전하며 선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1등 항해사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장님을 보조해서 태안격비호의 안전관리와 정비,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안격비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메인 엔진은 31살 서밀한 기관사의 몫입니다. 과거 6만 톤급 자동차 운반선을 타고 세계 곳곳을 항해했던 서 씨는 그때의 경험을 살려 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관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격비호는 불법 조업 선박 단속 등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우리나라 가장 서쪽 끝인 태안경렬비열도를 지키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해기사는 어렵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태안격비호 운항에 나선 이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노하우를 많이 쌓고 태안 앞바다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선장이 되고 싶습니다. 태안격비호의 심장인 기관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기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내며 안전과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오늘도 바다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홍성역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삽교역 신설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3,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홍성역. 수도권과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유동인구는 최대 5배인 17,000명까지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480여억 원이 투입되는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성구는 축구장 21개 규모인 역 주변 15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상업과 주거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시시계획 승인을 충청남 도로부터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6월 중 교통영향 평가를 거쳐 8월 중 시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인 홍성역 주변이 개발되면 내포신도시와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역세권을 명품으로 만들므로 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또는 농업, 산업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역세권 개발을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 자리에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관광객 유치의 성적표도 그리 좋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성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 삽교역 신설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역이 들어설 경우 홍성역 이용객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삽교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삽교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역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삽교역 신설은 홍성역의 도청역이라는 관문을 사실 그 개발할 가치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삽교역 신설을 놓고 홍성과 예산의 지역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홍성 역세권 개발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이 많았는데요. 나들이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 챙겨 가시나요? 나들이 갈 때 챙겨가면 좋은 아이템들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저는 지금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당진 삼선산 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나들이에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들고 이곳에 나왔는데요. 이 물건들을 활용해서 당진 삼선산 수목원을 오늘 하루 동안 둘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혹은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동영상 장비 스마트폰 짐벌을 추천합니다. 핸들과 짐벌을 접목한 기기로 생생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선 셀카봉과 비슷하지만 흔들림 없이 안정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짐벌만의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짐벌과 셀카봉으로 촬영한 영상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지금은 좀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고요. 일부러 많이 쓰는 오른손에 셀카봉을 들었는데도 좀 손떨림이 심하네요. 속도를 더 높여 뛰어봤더니 셀카봉으로 찍은 영상이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짐벌은 값비싼 카메라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가능해 일반인도 전문가 못지않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은 해봤어요. 아, 구매하고 싶다 그런 생각. 근데 잘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나들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근처에 피크닉 용품을 대여해준다는 곳이 있어 이 용품들로 가지고 점심을 준비해봤습니다.
돗자리부터 간이 테이블, 찻잔과 보냉 주전자까지 다양한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 피크닉 바구니와 튤립 조화까지 더해 꾸미면 SNS에서 볼 법한 인생 사진이 연출됩니다. 최근 나들이 물품 대여점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주말마다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20대 여성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오시던가 그 연인분들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시는 편이에요. 더워서 나들이 가기가 꺼려지는 분들에겐 목걸이형 선풍기가 제격입니다. 선풍기를 손에 들 필요 없이 목에 걸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쓰면 편리합니다. 휴대하기도 가볍고 3단까지 바람 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들이 갈 때 필요한 소품들 챙겨서 당진 삼선산수목원 둘러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이런 소품들 챙겨가시면 더욱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지는 민원25 시간입니다. 예산의 한 마을에서 땅 주인이 주민들이 수십 년간 다니던 길을 막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사유주인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 주민들은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를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선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예산 광시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입구에서부터 100m가량 길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곳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낸 흔적도 보입니다. 진흙과 돌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어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큰 나무로 길이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루아침에 통행로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외지에 살던 토지주가 2달 전부터 길을 막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길 너머에 논밭이 있는 주민들은 현재 농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같이 와 보니까 저기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포크네 장비를 뽑아가지고 켜가지고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못 다니게. 참 어떻게 우리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 일로 다 통화됐었죠. 이 사람 아버지 때부터. 근데 지금 와서 엉뚱하게 다른 데 살던 놈이 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데. 해당 토지주는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길이 훼손됐다면서도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며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민원25 취재진이 예산군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군은 사유지여서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민형사상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길을 파헤치고 막는 등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습상 현황 도로는 도로 법령에 정하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도로가 개인 사유지내의 현황 도로일 경우 관습상 도로의 소유권 행사 그에 따른 제약과 관계되는 사항은 민법, 형법 등에 따라야 하고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광시면과 고덕면 등 올해 들어 예산에서만 2건의 비슷한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사유지 도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정선영입니다. 홍성의 한 교차로 가드레일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범호 기자입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 가드레일 끝부분이 뚝 끊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보자가 취재진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민원25 취재진이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가드레일은 찌그러진 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초 교통사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가드레일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가드레일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잔해들이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가드레일과 맞닿아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항상 봤을 때 불안합니다. 1년이면 두세 건씩, 세 건씩 꼭 사고가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고서 1개월 후에 보면 또 사고가 나고 또 몇 개월 후에 보면 또 사고가 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를. 실제로 이곳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연결되는 지점이어서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각종 공장이 밀집해 대형 차량도 자주 오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 더욱이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코너를 돌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뭐 신호등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아마 이 사고도 잦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곳은 보다시피 건널목인데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무턱대고서 진입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신호받아 직진해오는 차량 때문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고 보거든요. 먼저 민원25 취재진은 도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충남도 담당자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담당자는 최근에서야 파손 사실이 접수됐다며 다음 달 중으로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파손을 하신 차량 소유자분께서 신고를 안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신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고 저희가 이걸 보수를 하려고 이제 자재를 지금 주문한 상태고요. 아마 자재가 제작이 돼서 오는 대로 보수를 하게 되면 6월경쯤이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신호등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을 홍성군에 물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비보호에 해당하는 우회전 차로에 놓여 있어 차를 멈추게 할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협의를 해 운전자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표지판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경찰서 그 전차차 위에 설치되어 있는 뭐 장방의 경광등 아니면은 뭐 그 손바닥만한 이제 그 사이키 경광등이라는 뭐 그걸 그냥 이렇게 지주대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드레일이 혹시 일어날지 모를 대형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한봉호입니다. 지난 2011년 당진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옛 군청사는 당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주변 상권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옛 군청사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구군청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군청 주변은 당진시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행정, 경제, 사회를 이끌며 당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증가로 외곽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당진시 청사 이전과 함께 구군청 지역의 상권이 날로 쇠락되는 등 원도심 지역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개발로는 옛 명성을 되찾고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서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당진시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당진 원시가지가 구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당진의 중심지였는데 구군청, 경찰서, 터미널이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뉴질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봉, 구군청, 또 시장, 읍내천을 잇는 벨트를 잘 연결한다면은 우리 후세한테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좀 계획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군청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당진시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몇 년 전부터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에 심혈을 기울이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이 함께 교육과 여가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또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공간도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구군청 건물을 일괄 철거하여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을 만들어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근시안적 부분적 개발보다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합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군청사 활용 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청 청사는 전체 면적이 7천여 제곱미터로 본관 등 3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도심광장 및 거점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며 57억 원 예산으로 당진 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관 1건물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의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타운 조성 사업으로 44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별관 2건물은 경제에너지과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으로 외부 건물 보강 및 신축하여 신중년 재취업센터, 전기차 창업지원센터, 여성 등 통합 일자리 센터 등 세대 융합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군청 인접지역에 34억 원을 투자 가족문화센터 신축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에서는 구군청 청사 주변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두가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열린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군청사 주변은 당진의 오랜 역사 중심지로 당진이 고향인 사람들의 향수를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국비, 공모 사업 등으로 근시안적인 구군청사 활용 방안보다는 구청사 전체와 주변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공간을 계획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편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군청사 주변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재창용 의원이었습니다. (6월 1일)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밤 10시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꽃지와 몽산포 등 태안 지역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6월 15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버스 노조와 버스 운송조합이 진행 중인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고려해 월 47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